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름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법원에서 돌아가는 판을 보면은 구독자분들한테 모처럼 좀 반가운 긍정적인 소식이 될 것 같아요. 자, 요즘 보면은 참 다행스럽게도 정치권이 돌아가는 판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숨통을 쪼르는 방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5천만 원 스폰서가 송영길이 도와줘가지고 고맙다라고 말했다라는 법정 증언이 나와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제가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최근에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계속해서 들어오고 계실 거예요. 자, 이번에 5천만 원 스폰서 얘기도 바로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핵심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는 과거 송영길이가 당대표로 출마하던 시절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두고 말하는 건데요. 자, 송영길 전 당대표의 보좌관에게 현금 5천만 원을 제공한 걸로 알려진 이 핵심 인물이죠. 스폰서 김모 씨가 결국 법정 증언까지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돌아가는 현재 상황이에요. 말인즉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송영길 대표가 경선에서 승리한 후에 캠프 해단식에서 도와줘가지고 고맙다라는 말을 자기에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송영길의 아킬레스건인 이 돈봉투,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스폰서 김모 씨는 누구일까요? 뭐 이미 다 설명을 해드린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난 2021년 당시에 그러니까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되었던 돈 봉투를 조성하는 데 쓰인 그 현금을 직접적으로 마련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에게 건넨 당사자도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은 이 사람을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김 씨는 송영길이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경기도 양평에서 있었던 송영길의 캠프 해단식에도 직접 참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검사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해요. 해단식 일정 마지막 날이었던 6월 6일에 해장국 식당에서 송영길 대표와 같은 테이블에서 아침 식사를 한 적이 있냐라고 묻자 김 씨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진술하는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내 손을 이끌고 그 자리에 테이블에 앉게 했다. 자, 내가 자리에 앉으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나한테 말했다라는 겁니다. 자, 검사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질문도 했습니다. 이런 질문도 했어요. 송 전 대표의 감사 인사가 송영길 대표의 감사 인사가 보좌관인 박 씨한테 5천만 원을 건네주었던 그것을 두고 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느냐라고 하니까 김 씨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하다. 자금이 어려울 때 도와줘가지고 나한테 고맙다라고 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송영길 전 대표의 캠프에 도움을 준 거는 그 5천만 원을 전달한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는 뭔가 이렇게 감사 인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김 씨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송 전 대표와 20년 이상 알고 지내면서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은 관계다. 강래구 씨 등이 이제 송영길 후보를 대표로 만들려면은 자금이 불가피하니까 지원 좀 해달라고 자기한테 부탁도 했다라는 겁니다. 당대표 선거가 임박하고 송 전 대표를 친구인데 지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증언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 씨는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 캠프에 전달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21년도 당시에 지인에게 1,000만 원의 수표 5장을 빌린 뒤 은행 지점 3곳을 찾아다니면서 전액을 5만 원권 현금으로 교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수표를 현금화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야 당연히 현금으로 갖다 줘야 증거도 안 남고 편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생각을 했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자, 이후 같은 날 김 씨는 현금 5천만 원을 휴대하고 송영길의 경선 캠프 사무실에 방문을 한 겁니다. 자, 송 전 대표가 사무실에 없어가지고 보좌관인 박 씨한테 이 돈 5천만 원을 전달하면서 캠프가 어려운데 애들 밥값이나 하라라고 전달을 했다라고 하죠. 그러자 이제 송영길의 보좌관이었던 박 씨는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셨느냐, 잘 쓰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참 민주당 돌아가는 꼬라지 가관이죠. 결국 이제 저런 인간이 당대표까지 해먹었잖아요. 자, 검사가 박 씨한테 5천만 원을 건네면은 이 사실을 송영길 전 대표에게 보고를 하고
송영길 전 대표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그 돈이 사용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냐라고 묻자 김 씨는 당연히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송 전 대표한테 보고하지 않고 그 선거 자금으로 캠프에 들어간 돈을 현금을 걔네들이 마음대로 쓸 수는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했다라는 거죠. 당연한 말이죠. 자, 그리고 실제로 송영길의 전 보좌관도 5천만 원을 받은 거는 인정을 했습니다. 증언의 내용이 그러니까 스폰서 김 씨나 그리고 돈을 받았다라고 했던 그 이제 박 씨, 그 송영길의 그러니까 보좌관이나 그러니까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액수도 내용도 정확하게 서로 5천만 원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증언의 내용이 서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죠. 다만 그러면서도 이것들이 약간 선긋기는 하고 있는데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나 이를 이정근 씨를 통해 가지고 윤 의원에게 전달한 것 등은 송영길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이 보좌관이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 선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만한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5천만 원 중에서 무슨 1, 20만 원이나 100만 원, 200만 원을 중간에 있는 밑에 사람들이 적당히 용돈으로 챙기는 그런 개념도 아니고 선거 캠프에 돈 5천만 원이 한 방에 지금 현금으로 스폰서를 통해 가지고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선거 캠프의 최대 당사자이자 당대표 후보로 나왔고 실제로 당선까지 됐던 송영길이 본인이 이거를 모른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누가 줬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한테 고마워하고 감사 인사를 하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겠죠. 누가 도움을 줬고 그 돈을 받아먹은 민주당 의원이나 유력자들이 누군지,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흘러들어왔고 그 돈들이 또 민주당의 누구 의원들에게 들어갔는지는 당연히 중간에서 송영길이 훤하게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선거 캠프를 가까이서 본 사람은 누구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애초에 누구에게 돈을 전달하자, 누구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돈을 먹이자, 이런 자금 흐름 자체를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밑에 사람들이 그걸 결정하겠어요? 아니죠. 중간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중심, 태풍의 눈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결정권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송영길이가 자기 말 맞다나 정말로 중간에서 지는 아무것도 몰랐고 제3자일 뿐이라면 돈 5천만 원을 전달한 스폰서한테 캠프 해단식에 가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왜 했겠습니까? 이미 모든 거를 체념해서 검사에게 술술 불고 있는 스폰서 김씨 본인 스스로도 자기는 돈 5천만 원 말고는 송영길 캠프에 직접적으로 해준 게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뭐에 송영길은 고맙다라고 인사를 하겠냐라는 거예요. 만약 이게 스폰서 김씨의 거짓말이거나 뭐 아니면은 자원봉사 같은 거 등등 평소에 다른 소소한 도움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한 거라고 한다라고 칩시다. 그 당연히 그 송영길 측에서 그러면 돈 받은 적도 없었고 다른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했을 뿐이다라고 이것들이 잡아 뗄 텐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흘러 들어가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까지 됐다는 것도 이미 자금 흐름이 명명백백 검찰에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한 거라면 그런 식으로 지가 둘러대면 그만일 텐데 실제로는 돈이 5천만 원 흘러 들어갔고 받았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뿌려줬고 이게 지금 너무 자금 흐름이 뻔하거든. 그러니까 얘가 잡아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그래서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이제 이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감사 측에서도 이제 돈봉투 사건의 형사 책임은 최종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져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정근도 뭐라고 했냐면 누가 준 돈 중요한 일들은 전부 송영길에게 직접 보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남들은 전부 다 송영길한테 보고를 했다, 송영길도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송영길 자기 혼자서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모르는 일이다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 누가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는 딱 봐도 견적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송영길이가 최근에 이 돈봉투 사건에 관련해 가지고 워낙에 지금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할 요소가 많다 보니까 검찰 수사에 시달리면서 스트레스가 폭발을 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얼마 전에 보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 자기 출판 기념회에서 송영길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갑자기 우리나라 검사들을 욕하면서 한동훈에 대해서도 어린 놈이 어쩌고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라고 급발진을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의 말대로 지금 이 모든 게 억울하고 그저 명명백백하게 뭐든지 밝힐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애초에 송영길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발끈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뭐 없었던 사건을 억지로 지어내는 거는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자기랑 엮여가지고 일했던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송영길이 그 중심에 있고 보고도 받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 인간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한동훈한테 저렇게 급발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송영길도 이제 소환이 되고 조사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부터 털 사람들을 확실하게 다 털고 이제 조사할 거 다 하고 나서 이미 최종 마무리로 송영길이라는 몸통을 불러다가 멘탈을 털어버리는 모든 상황을 이미 이제 그러니까 확인하는 과정만 남았다라는 거죠. 송영길이도 이제는 갈 곳으로 본인이 갈 곳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미 검찰의 수중에는 이정근의 녹취 파일도 있고 녹취 파일에는 이미 돈 전달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들까지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 기사에도 이게 다 나왔던 사건들이에요. 자, 법원에 법관만 최소한의 이성과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송영길의 최후는 결국 예정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왜 그러냐면 요즘 이재명 재판도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림이 좋아요. 나쁘지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재명 주변에 엮인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있죠. 근데 그 판결문을 보면은 정말로 웃긴 게 뭐냐면 그 사람들보다도 그 사람들의 이름보다도 이재명의 이름이 더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판사들도 실제로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그 모든 사건들은 결국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이었기 때문이고 이재명의 인허가가 없이는 그 모든 일들이 절대로 진행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부디 송영길도 꼭 본인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정당한 대가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